빅테크 기업들이 급락하게 되면서 나스닥이 휘청거렸습니다. 2%나 하락을 했는데요. 자,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또 괜찮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술주들에게 집중된 차익 실현이나 또는 우려감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테슬라가 10%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그 외에 반도체 기업들까지 전부 다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을 TSMC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테슬라는 반도체가 아닌데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급락 이유는 또 무엇인가? 자, 일단은 그 매출액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마진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 가지고서 이렇게 10%나 급락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자, 테슬라의 급락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급락 이유 알아보도록 하고요. 은행주들도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긍정적으로 다 나왔죠. 그래서 국내 은행주들도 실적이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사실 미국 은행하고 국내 은행하고는 좀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행주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긴 하고요. 하반기에는 은행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네, 맛있는 거 드시면서 보양하시면 좋겠고요. 시장 상황 보면은, 야, 맛있는 거 먹은 간에, 기분 나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네, 다우지수가 올라서 끝났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안도를 해보자고요. 지금 9거래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47%나 상승하면서, 네,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됐고요. 2017년, 네, 9월 20일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상승했다. 2017년도는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다우지수는 잘 올랐는데 문제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 쪽에서의 주가 하락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 나스닥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 쪽에는 빅테크 쪽이 별로 없죠. 네, 경기 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됐을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장 시작 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다가 그냥 쭉 밀려서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자,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와 테슬라, 여기에 대한 투매 분위기가 이어졌다. 자,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둘 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실망감을 줬었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 590만 명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좀 늘었어요. 오히려 그 계정 공유 이런 것들 금지하게 되면서 이 실적이 조금 증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실적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8%나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 그러면서 3분기 생산 둔화, 일론 머스크의 이런 말이죠. 네, 이야기가 아주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도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9.7%, 그러니까 10%나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그 테슬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 쪽이 이제 마이너스 4.3%, 아마존이 4%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TSMC가 지금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I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TSMC가 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인텔 이런 쪽도 3%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은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도 영향을 줄 것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AI라,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주 전체에 투매성 물량이 나타났다. 약간의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포지션을 기다렸다. 네, 이럴 수도 있겠죠. 팔고 싶은데 팔만한 재료가 없었다. 근데 이거 딱 나오니까 바로 갖다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투매성 물량이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지는 않죠. 뭐 오늘 빠졌다 그러면 내일 정도 전환점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말장에서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이 부분을 회복시켜 줄 것인지 또 연속도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이제 그 TSMC에 대한 이야기 좀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TSMC도 급락했다. 자, 이 TSMC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느냐. 자,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시장에서는 27% 떨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23%만 감소했습니다. 뭐 그렇다 해도 이제 감소한 건 맞죠. 그래서 실적이 줄었다. 자,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추가적인 투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미래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지금 실적은 어차피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무리 AI 쪽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라든지 디램 가격의 회복 이런 것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저 감산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뭐 등등등 다 괜찮은데 이 회사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AI 수요 증가를 관찰했지만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주기성을 상쇄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자, 즉 AI가 이 수요 증가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황을 끌어당기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이 아무리 잘 나가봤자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I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었던 엔비디아 이런 쪽이 급락했다고 나오는 건데 뭐 3% 정도 빠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랑 AI 쪽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AI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것 요것을 딱 연결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AI 만들 거야 계속 만들 거야 니들이 반도체 공급하든 말든 모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었던 이유는 AI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이죠. 가만 따지고 보니까요 그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 TSMC도 그렇고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뭐라고 씨부리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이 가장 큰 문제죠. 말을 잘해야지만이 이게 되는데 이것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했다는 얘기죠. 네. 자, 어쨌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는 뭐 주가 낙폭이 한 2-3%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저 넷플릭스 쪽에서는 주가 하락이 조금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도 요즘에 계속 상승세 보여왔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도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주가 변동성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뭐 오늘 같은 날도 개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뭐 거기는 진짜 해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지 될지 모르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오히려 우리가 주가 떨어지면은 매수할 기회 노리고 있었잖아요. 더 잘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있겠죠. 그래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가 노리고 있었던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던 종목군들의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가가 갑자기 급락해 버린다면 오늘 주말
주말이잖아요.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받아서 올리면서 주가가 또 지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지지 라인 때는 2580포인트 정도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그 근처대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조금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들 해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테슬라의 주가 하락 이유입니다. 네, 첫 번째는 가격 전쟁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급락했다. 가격 전쟁.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많이 팔려고는 하고 있는데 잘 안 팔렸죠. 잘 안 팔려서 뭘 했느냐?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낮추니까 사람들이 더 열이 받았어. 뭐야? 난 샀는데 왜 가격을 깎아줘? 그래서 더 안 샀어. 그리고 더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안 사. 이렇게 되니까 뭐지? 이러다가 테슬라가 다시 가격을 더 안 깎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싸진 가격 때문에 판매는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인도도 굉장히 많이 됐었죠, 2분기에. 그런데 많이 팔고 매출도 많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급락을 해버립니다. 5%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매출 같은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를 다 웃돌았었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5%나 감소를 했다. 즉 가격 인하를 했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도 이익률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회사가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마진율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일단 하나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 영업이익이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더 낮추게 되면 영업이익은 더 낮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TSMC CEO가 뭐라고 중얼중얼 된 것처럼 똑같이 머스크가 나와서 또 얘기한 거죠. 머스크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났다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도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계속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가 약간 위협을 좀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은 그냥 전기차 테슬라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막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도 좀 낮춰보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자,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마진을 계속 희생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머지않은 미래에 극적인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진을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더 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건 영업이익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은 줄어든다. 자, 이런데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별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잖아요.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완성차의 가격이 내려가는데 부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주들의 움직임들도 이제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물론 난 가격 안 낮출란다, 니들 필요 없으면 사지마, 이렇게 배짱을 튕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 업체들의 마진율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감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생산량 감축까지 나옵니다. 생산량 감축이요. 가격을 낮추겠다, 더 많이 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건데 생산량이 줄어든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공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올 여름 셧다운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 생산량이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를 좀 상승시켰었던 사이버 트럭 관련한 부분은 연말에나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치들이 이제 하반기에 약간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많이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약간은 부담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은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들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거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이 일론 머스크의 경영 방침 가격은 계속 내릴 것이다. 생산량 감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3분기는 우리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관련 부품주들도 거기에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게 되겠죠. 물론 부품주들은 미리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향이 언제고는 나타난다.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했었던 성장성에 비해서 약간은 다운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좀 뛰어 올라가니까 국내 은행주들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왜 상승하는 거지? 얘네들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는데 국내외에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은행주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양호한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가 되면 은행주들에게 일단은 대출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좀 커지게 되는 거죠. 특히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양호한 그런 대출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중소형 은행주들에게 대출하는 건수보다 대형 은행으로 가는 건수가 더 많죠.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은 대출이자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은행에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또 미국 은행들은 IB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은행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은행도 실적이 긍정적이다. 지금 2분기 실적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5조 9,700억이랍니다. 2분기요. 국내 4대 지주은행이요. 자, 이게 불과 작년이었던가요? 네, 제가 뉴스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4대 은행 지주, 4대 지주사의 이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어섰다.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은데 지금 5조 9,700억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요. 대단히 많이 증가하는 것 같고요. 작년도 2분기에도 5조 원대를 넘어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2분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은행주들의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 물론 뭐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돈을 잘 벌고 있다는데 나쁘게 볼 수는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좀 있어요. 뭐 정부의 압박감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어떤 피크 타임이 좀 지나가면서 배당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가 지나가면서 약간은 좀 뒤로 주춤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견고한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내려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순자산 비율 PBR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퍼 역시도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저평가다라는 인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것도 있죠. 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배당을 더 높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지금 KB금융하고 신한지주는 6에서 7%대 배당,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9에서 10%대. 제가 지금 우리금융지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당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긁고 갈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매력적이죠. 자, 그래서 은행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라고 하다가도 배당을 잘 주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냥 요거를 또 땡겨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물론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기 배당을 주기 때문에 기말 배당에 대한 부분이 조금 희석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몰아서 주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들이 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은행주하고 우리은행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그 예대 마진을 이용한 그런 수익을 보는 은행이고요. 미국 은행은 투자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 은행과 우리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은행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은행은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 은행이 못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은행은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 배당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매수 의견을 바로 서둘러서 갖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반기에 홀딩 하시면서 배당까지 받아먹는 거, 그런 전략 취해 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빅테크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휘청거렸는데, 반대로 다우지수는 또 견고하게 잘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기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몇몇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어떤 투매성 물량,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TSMC,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좀 떨어졌다.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은 뭐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기차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해요. 네, 테슬라가 10%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 반도체가 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동성은 전기차가 가지고 있다. 역시 머스크 리스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급락 이후로는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마진이 줄었다.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더 가격을 내릴 것이다. 여기다가 3분기에는 생산량이 좀 감소될 것이다. 사이버 트럭도 느지막이 올 연말에나 생산이 대량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줬다라는 얘기가 좀 됐고요. 자, 은행주들이 반등할 것인가? 뭐 실적이라든지 배당 매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매수 매력도가 높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또 그 연말로 갈수록 더 이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당장 매수보다는 관망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팔아먹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책 한 곡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타코믹스에서 읽어드릴게요. 109페이지입니다. 분위기에 취하면 사고가 물렁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투자를 할 때는 절대 분위기에 취하지 말라. 투자는 더치페이도 안 되고 회수는 더더욱 안 된다. 자, 이거 너 투자 잘못했으니까 반품해 주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냉정함을 잃지 마시고요. 뭐 급락했다고 무섭다 팔아버리자, 올랐다고 따라가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항상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말장인데 주말장답게 약간 흔들릴 것 같아요. 중복이라 막 날도 뜨거운데 열받지 마시고요. 자, 시원하게 일단은 네, 보내시고, 항상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아시죠? 주가가 떨어지면 바로 밑에서 반등해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네, 오전보다는 오후 시장 노리면서 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